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지하에 자리한 르네상스 스파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리석 바닥 한가운데 서 있는 스파 매니저 박 실장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지연, 오늘 행사를 망쳤어. 그의 목소리는 샹들리에 불빛이 비치는 벽에 메아리 쳤다. VIP 고객, 직원, 그리고 구경꾼들의 모든 시선이 28세의 지연에게 쏠렸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손은 떨리며 무거운 비난의 발이 붙은 듯 서 있었다. 당장 무릎 꿇고 손님들께 사과해. 우리 모두의 얼굴에 먹칠을 했잖아. 박 실장의 명령은 차갑고 단호했다. 지연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고 그녀의 무릎은 반짝이는 바닥을 향해 천천히 굽혀졌다. 매장 안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한쪽 구석에서 수수한 옷차림의 여성이 싸늘한 눈빛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며느리, 그녀는 작게 속삭이며 가슴이 죄어왔다. 이 이야기는 인내와 복수에 관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아침 7시 서울 강남의 거리는 이미 상류층의 분주한 발걸음으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거대한 그랜드 호라이즌 호텔의 화려한 외관 아래 지하 스파는 마치 숨겨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샹들리의 불빛은 장미향이 감도는 공기 위로 은은히 번졌다. 지연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왔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깔끔한 유니폼 차림은 가슴 속에서 일렁이는 긴장감을 숨기고 있었다. 오늘도 버텨야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라커룸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했다. 그녀가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3개월. 하지만 하루하루는 허드레실과 따가운 시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바로 호텔 그룹의 강력한 회장 윤 여사의 며느리였다. 윤 회장은 한 제국을 세운 여인이었다. 결혼 이후 지연에게 이렇게 말했다. 밑바닥부터 배워야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단다. 진정한 리더십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아는 데서 나온다. 지연은 그 말에 동의했고 자신의 배경과 학력을 숨긴 채 신입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남편조차도 단순히 경험을 쌓기 위해 스파에서 일한다고 믿고 있었다. 오직 그녀와 윤 회장만 아는 비밀이었다. 라커룸은 스파 내부의 축소판 같은 곳이었다. 낮은 목소리의 뒷담화가 고함보다 더 무겁게 울려 퍼졌다. 지연 씨, 또 일찍 왔네요. 선배 직원 미경이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연이 정중히 인사했지만 미경은 고개만 끄덕일 뿐 눈은 여전히 자기 얼굴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아무도 환영하는 기색은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위계 질서는 절대적이었다. 신입은 복잡한 눈치 싸움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라커를 열며 지연은 과거를 떠올렸다. 명문대 경영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런던에서 호텔 경영 석사 학위를 받은 자신,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하며 유럽의 고급 호텔들에서 인턴 경험까지 쌓았던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것도 배움이야. 고객의 표정, 직원들의 암묵적인 규칙, 권력의 흐름.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은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지만 지난 3개월간의 시련으로 빛이 발해 있었다. 어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사람의 본성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거란다. 지연은 어깨를 펴고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바로 오늘 윤 회장의 눈길이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 강남의 그랜드 호라이즌 호텔 지하 1층 르네상스 스파의 아침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연은 청소용 걸레를 손에 들고 샵의 거울이 반짝이는 마블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샹들리에의 부드러운 빛이 그녀의 움직임을 비췄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오늘도 잘 해내자 지연은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그 다짐 속에는 3개월 동안 쌓인 피로와 의문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신입 직원이 아니었다. 호텔 그룹의 회장 부인, 윤 회장의 며느리라는 비밀을 숨긴 채 이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어. 그 말에 따라 지연은 자신의 모든 배경을 감추고 이곳에서 밑바닥부터 배우고 있었다. 샵 문이 열리며 박 실장이 들어섰다. 48세의 그는 15년 넘게 이 스파를 운영해온 베테랑이었다. 그의 등장에 직원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모두가 자세를 고쳐 앉았고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다. 박 실장의 매서운 눈빛이 샵 곳곳을 훑더니 결국 지연에게로 향했다. 지연, 어제 청소 제대로 안 했지?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거울에 물때가 그대로 있더라. 손님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 그녀는 어제 꼼꼼히 청소를 마쳤었다. 하지만 박 실장은 유독 지연에게만 트집을 잡았다. 그의 비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마치 지연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는 듯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특히 이런 고급 서비스 업종에서는 상사의 말 한마디가 직원의 존재감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었다. 갑질이라는 단어가 지연의 머릿속을 스쳤다.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를 억누르는 행위,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다. 지연은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참자, 참으면 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박 실장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진짜 신입이 이렇게 둔하면 어떡하냐?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른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신입 교육 제대로 시켜야겠어요. 이래서야 우리 샵 이미지가 망가져요. 직원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하며 침묵했다. 미경과 수진, 지연의 선배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누구도 지연을 변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박 실장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지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는 이곳에서 투명인간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한국의 직장 내 집단주의 문화는 때로 약자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동료들은 상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약한 동료를 외면하는 선택을 했다. 지연, 오늘도 청소랑 수건 정리만 해. 박 실장의 지시가 떨어졌다. VIP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실수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도구를 챙겼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소용돌이쳤다.
이 언젠가는 나도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녀는 런던 유학 시절 세계적인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VIP 손님들과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로 대화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의 자신은 자신감으로 빛났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현실로 돌아왔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배움이 있는 걸까? 지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를 배우고 있었다. 상사가 부하를 통제하는 방식, 동료들이 생존을 위해 침묵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기업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 청소를 시작하며 지연은 손님들의 미묘한 표정과 직원들의 대화를 관찰했다. 한 명의 손님이 불만을 제기하면 그 화살이 가장 약한 신입에게로 향했다. 박 실장은 고객 앞에서는 미소를 띄었지만 직원들에게는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지연은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계층적 직장 문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갑질은 단순한 상사의 횡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시스템이었다. 지연은 걸레를 쥔 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곳에서 내가 배워야 할 건 단순히 청소 기술이 아니야. 사람의 본성을 읽는 법,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이야. 그녀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샹들리에 아래 고급스러운 스파의 화려함 속에서 그녀는 홀로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이 있었다. 시어머니의 가르침,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날을 기다리며 지연은 오늘도 묵묵히 걸레를 움직였다. 그녀는 몰랐다. 멀리서 누군가가 그녀의 고군분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르네상스 스파의 유리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고급스러운 향기가 공기를 채웠고 직원들의 환한 미소가 공간을 밝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연은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용 걸레를 쥔 채 그 모든 활기를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부러움이 스쳤다. 나도 저렇게 손님을 맞이하고 싶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런던의 럭셔리 호텔에서 VIP들을 응대하며 자신감 넘치던 시절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녀의 역할은 오직 청소와 정리뿐이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신입은 종종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는다. 특히 고급 서비스 업종에서는 상사의 눈에 들 때까지 묵묵히 참아야 했다. 지연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첫 번째 손님은 4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다.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는 한눈에 VIP임을 알 수 있었다. 박 실장은 직접 나서서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오늘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지연은 구석에서 바닥을 닦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박 실장의 미소는 고객에게는 따뜻했지만 그녀에게는 언제나 차가운 비판만 남겼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갑질의 전형, 권력을 가진 자는 약자에게 엄격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유순했다. 지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내가 저 자리에서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응대할 텐데.
그녀의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은 이곳에서 묻혀 있었다. 청소를 하다 보니 샵 안쪽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지연의 귀에 스쳤다. 지연이 참 답답하지 않아? 미경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맞아. 3개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야. 수진이 맞장 붙였다. 박 실장님도 힘드실 거야. 그들의 말은 지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속으로 되뇌었다. 화를 내면 안 돼. 참아야 해. 하지만 그 말들은 단순한 험담이 아니었다. 한국 직장 내에서 흔히 나타나는 집단적 따돌림의 일부였다. 동료들은 상사의 눈치를 보며 약자를 외면했고 지연은 그 고립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청소를 계속했다. 손님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할 때마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갑자기 박 실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샵을 가득 채웠다. 지연, 거기서 뭐 해? 수건 떨어뜨렸잖아.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다. 손님들까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재빨리 수건을 주워들며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사실 수건은 그녀가 떨어뜨린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박 실장은 그런 세세한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목적은 지연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이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어떡해. 박 실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손님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참아. 이건 그냥 시험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특히 갑질이 만연한 환경에서는 이런 공개적인 모욕이 신입을 길들이는 도구로 사용되곤 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지연은 잠깐의 숨통을 튈 수 있었다. 호텔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비밀 피난처였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우치며 그녀를 어루만졌다. 도시락을 펼치며 지연은 윤 회장의 말을 떠올렸다. 지연아, 사람의 본성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단다. 그때 비로소 진짜 사람을 알 수 있어. 그녀는 젓가락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지연은 속으로 물었다. 이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종종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시련 이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을 잃고 있는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정원의 고요함 속에서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런던의 호텔 로비에서 자신감 있게 손님들과 대화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빛났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걸레와 수건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왜 이런 시험을 주신 걸까? 지연은 다시 도시락을 집으며 다짐했다. 포기할 순 없어.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의미를 가질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결심을 단단히 굳혀주는 듯 했다. 오후의 스파는 더 바빠질 터였다. 그리고 지연은 또다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그녀는 몰랐다. 멀리서 누군가가 그녀의 고독한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 눈빛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었다. 오후 2시
르네상스 스파는 평소보다 훨씬 더 활기차게 변했다. 손님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고 공기는 로즈와 라벤더의 고급스러운 향기로 가득 찼다. 박 실장은 바쁘게 움직이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오늘 VIP가 많으니 모두 정신 바짝 차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여전히 청소와 잡무만 맡겨졌다. 그녀는 구석에서 수건을 정리하며 이 모든 소란을 멀리서 지켜봤다. 한국의 고급 스파 문화에서 VIP 손님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와 연결된 존재로 직원들의 태도는 그들의 만족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다. 지연은 그런 세상을 책으로 배웠지만 지금은 그 안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서 있었다. 지연, 저기 3번째 룸 청소 다시 해. 손님이 불만 제기하셨어. 박 실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도구를 챙겼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피어올랐다. 분명 아침에 완벽하게 청소했는데 룸에 들어서자 예상대로 방은 깨끗했다.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였다. 박 실장이 일부러 트집을 잡은 것이 분명했다. 지연은 한숨을 쉬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이미 깨끗한 곳을 또 닦는 행위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한국 직장 내 갑질의 한 형태. 상사가 부하를 통제하기 위해 만드는 무의미한 노동. 지연은 걸레를 움직이며 생각했다. 이런 게 정말 교육일까? 아니면 그냥 나를 꺾으려는 거지? 룸 안에서 청소를 하던 중 선배 직원 수진이 들어왔다. 어머, 지연 씨, 또 청소하고 있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가시가 돋친 듯했다. 박 실장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지연은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에는 동정심보다는 우월감이 스쳤다. 참 힘드시겠어요. 저도 신입 때 그랬거든요. 수진의 말투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연을 내려다보는 듯했다. 하지만 지연 씨는 좀 더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벌써 3개월인데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청소에 집중했다. 수진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신입은 선배의 말에 반박할 권리가 거의 없었다. 그것은 선후배 관계의 불문율이었다. 수진은 잠시 서 있다가 그럼 파이팅 하세요 라는 형식적인 말을 남기고 나갔다. 오후 4시쯤 샵에 중요한 손님이 들어왔다. 50대 초반의 세련된 여성으로 한눈에 VIP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과 태도는 강남의 엘리트 사회를 상징했다. 박 실장은 직접 나서서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오늘 어떤 케어를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한없이 부드러웠다.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코스로 부탁해요. 다음 주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요. 손님이 우아하게 대답했다. 네,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리고 직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미경 씨, 수진 씨, 이분 모시고 VIP 룸으로 안내해 드려. 지연은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박 실장의 태도가 자신을 대할 때와 완전히 달랐다. 고객 앞에서는 완벽한 신사, 하지만 직원에게는 가혹한 상사. 이 이중성은 한국의 갑을 관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지연은 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왜 나만 이렇게 차별받아야 해? 지연은 로비 청소를 계속하며 VIP 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박 실장과 선배들이 손님과 즐겁게 대화하는 듯 했다. 그녀는 상상했다. 나도 저 자리에 있다면 런던에서 배운 서비스 기술, 다국어 능력, 모두 이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걸레를 쥔 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 이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다. 참는 것이 과연 강함일까? 아니면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온 걸까? 샹들리에의 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오후의 스파는 여전히 바빴고 지연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자 VIP 손님의 케어가 마무리되었다. 박 실장은 극진하게 손님을 배웅했다. 오늘 서비스 만족스러우셨나요? 다음에도 저희 샵을 이용해 주세요. 그의 태도는 완벽한 프로페셔널이었다. 네, 만족스러웠어요. 직원분들도 친절하고요. 손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지연을 바라봤다. 아까 수건 가져다 준 직원분도 정말 예의 바르던데요. 박 실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 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간 후 박 실장은 지연을 불렀다. 지연, 이리 와봐. 지연이 다가가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께 괜한 인상 주지 마. 네가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청소도 엉망이고 정리도 안 돼 있고 이래서야 어떻게 발전하겠어?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머리도 써야지. 내 또래 애들은 벌써 손님 응대도 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이 모양이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실제로 자신보다 늦게 입사한 직원들도 이미 손님 응대를 하고 있었다. 오직 그녀만 계속 청소와 잡무만 반복했다. 이 차별은 단순한 업무 배분이 아니었다. 한국 직장 내 갑질의 전형, 상사가 특정 부하를 타겟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행위. 지연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이 쌓여갔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정말 부족한 걸까? 아니면 이건 의도적인 괴롭힘인가?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챙겼다. 지연도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하루를 정리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지연 씨, 먼저 갈게요. 미경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다. 네, 안녕히 가세요. 지연이 대답했지만 미경은 이미 돌아서 나가고 있었다. 지연은 혼자 남아 샵 전체를 다시 점검하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도 힘든 하루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스치듯 지나갔다. 언제까지 이런 날들이 계속될까? 정말 견딜 수 있을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고 무엇보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이 과정을 견뎌야 했다. 지하철의 덜컹거림 속에서 지연은 지난 3개월을 되돌아봤다. 매일의 모욕이 그녀를 약하게 만드는 듯 했지만 동시에 강인함을 키우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특히 젊은 신입이 직면하는 압박.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시련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었다.
지연은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 모든 게 나를 위한 거야. 다음 날 이른 아침, 윤 회장 부인은 자신의 넓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62세의 그녀는 30년 넘게 호텔 사업을 이끌어온 베테랑 경영인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비서실장, 오늘 일정 모두 취소해 주세요. 그녀가 인터폰을 눌러 말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네, 회장님. 그런데 오후 2시 미팅은 어떻게 할까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것도 밀어주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현장 점검을 해야 해서요. 윤 회장 부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사실 며느리 지연이 스파에서 일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한 달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지연의 보고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다. 3개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청소만 한다고? 지난 저녁 지연이 집에 돌아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어머님, 아직도 손님 응대는 못 해보고 있어요. 청소와 정리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배움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지연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혹시 내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윤 회장 부인은 혼잣말로 고민에 빠졌다. 현장을 직접 봐야겠어.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지연과 아들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그때 지연의 밝은 미소가 지금도 선명했다. 영리하고 당당했던 며느리가 왜 이렇게 위축되어 보이는 걸까? 오전 10시, 윤 회장 부인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다. 고급 정장 대신 평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입었고 진주 목걸이도 벗었다. 머리는 단순하게 묶고 화장도 최소한으로 했다. 거울을 보니 그냥 평범한 50대 중반 여성의 모습이었다. 집을 나서며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운전해서 갈게요.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이 정도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터였다. 30년 경영 경험상 진짜 현장을 보려면 이렇게 위장하는 것이 최고였다. 과거에도 몇 번 이런 식으로 현장을 점검해 많은 문제들을 발견했다. 한국의 기업 문화에서 최고 경영자가 직접 나서야만 드러나는 어두운 면이 있었다. 갑질과 따돌림. 그것이 그녀의 호텔에서 벌어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호텔 지하 1층 스파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윤 회장 부인은 평범한 손님처럼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제 그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목격할 차례였다. 샹들리에의 빛 아래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접수 데스크에 있던 미경이 환하게 웃으며 윤 회장 부인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어떤 케어를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미경의 목소리는 한없이 친절했다. 윤 회장 부인은 평범한 손님처럼 대답했다. 프리미엄 페이셜 케어로 부탁드려요. 처음 와보는데 평판이 좋다고 해서요. 속으로는 평판이 좋다고?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네, 좋은 선택이세요. 저희 샵은 정말 최고거든요. 미경이 자랑스럽게 말하며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다. 박 실장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릴게요. 윤 회장 부인은 테이블에 앉으며 주변을 살펴봤다. 시설은 확실히 고급스러웠고 청결도 잘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 구석에서
혼자 청소하는 직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저 아이가 지연이구나. 며느리의 모습을 멀리서 보니 가슴이 복잡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다른 직원들과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다. 마치 혼자만 떨어져 있는 듯했다. 잠시 후 박 실장이 나타났다. 윤 회장 부인을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 저희 샵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윤 회장 부인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박 실장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 듯 했다. 평소 회사 임원들과 만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윤 회장 부인은 계속 주변을 관찰했다. 직원들의 행동,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을 대하는 방식을 유심히 지켜봤다. 저 직원은 새로 들어온 분인가요? 윤 회장 부인이 지연을 가리키며 자연스럽게 물었다. 아, 네. 3달 된 신입이에요. 박 실장이 대답했다. 아직 많이 서툴러서 주로 보조 업무만 맡기고 있어요. 손님 응대는 아직 이르죠. 그 순간 윤 회장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3개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보조 업무만 한다고? 다른 신입들은 보통 1달이면 기본 응대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였다. 박 실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지연, 거기서 뭐 해? 수건도 제대로 못 잡니?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샵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손님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윤 회장 부인의 눈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지연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다. 28세의 성인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꾸짖다니. 게다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지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윤 회장 부인의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의 며느리, 아들의 아내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니. 지연은 서둘러 수건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다. 윤 회장 부인은 의자를 꽉 잡으며 분노를 참았다. 지금 당장 나서고 싶었지만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저 직원이 자꾸 실수를 해서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박 실장이 윤 회장 부인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윤 회장 부인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내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다니. 케어를 받는 내내 윤 회장 부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지연이 다른 직원들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걸지 못하고 항상 눈치를 보며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내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구나. 윤 회장 부인은 속으로 자책했다. 이제 직접 나서야겠어. 윤 회장 부인의 케어가 진행되는 동안 샵은 평소보다 분주했다. VIP 손님들이 여러 명 예약되어 있어서 직원들도 긴장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구석에서 청소와 정리만 하고 있었다. 지연, 여기 바닥 다시 닦아. 박 실장이 지나가며 차갑게 지시했다. 아까 손님이 뭔가 떨어뜨리신 것 같은데 제대로 확인 안 했지? 네, 바로 하겠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아까 그 자리는 이미 3번이나 닦은 곳이었다. 박 실장이 일부러 트집을 잡는 것이 분명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윤 회장 부인은 케어 침대에 누워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직원이 얼굴에 마스크를 발라주고 있었지만 귀는 계속 열어두고 있었다. 점점 상황이 명확해지고 있었다. 미경 씨, 3번 룸 손님 안내드려. 박 실장이 다른 직원에게는 상냥하게 말했다. 오늘 중요한 분이시니까 특별히 신경 써드려. 네, 알겠습니다. 미경이 밝게 대답하며 손님을 안내했다. 그 모습을 보며 윤 회장 부인은 대조적인 태도에 더욱 화가 났다. 한국 사회에서 갑질은 단순한 개인 문제라기보다 구조적 이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를 짓밟는 행위가 일상화된 문화. 그리고 지금 그녀의 며느리가 그 희생양이 되고 있었다. 윤 회장 부인은 주먹을 쥐었다. 더 지켜봐야 해. 하지만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샹들리에의 빛 아래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이제 진실의 베일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다. 윤 회장 부인은 케어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지연이 구석에서 묵묵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이곳의 부조리한 현실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박 실장의 이중적인 태도, 직원들의 무관심, 그리고 지연을 향한 노골적인 따돌림.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신입 교육이 아니었다. 한국 직장 문화에서 갑질은 종종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윤 회장 부인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바로 그때 새로운 손님이 스파에 들어왔다. 6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으로 품격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박 실장은 즉시 나서서 극진하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오늘도 저희 샵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하지만 지연이 물걸레를 들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 박 실장의 눈에 띄고 말았다. 지연, 지금 뭐 하는 거야? 박 실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손님 계신데 그렇게 어슬렁거리면 어떡해? 손님과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지연에게 쏠렸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청소는 손님 없을 때 하는 거야. 박 실장이 더욱 날카롭게 말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까 3개월이 지나도 발전이 없는 거야. 윤 회장 부인은 마스크팩을 받고 있었지만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저건 교육이 아니라 모욕이야. 사장님, 죄송합니다. 신입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요. 박 실장이 새로운 손님에게 사과했다. 이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책임감이 부족해요. 손님은 온화하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누구나 배우는 과정이 있잖아요. 하지만 박 실장은 그 말을 흘려듣는 듯 했다. 오히려 지연에게 더 가혹하게 굴었다. 지연, 손님들 안 계실 때까지 저쪽 구석에서 대기해. 괜히 돌아다니지 말고. 그의 지시가 떨어졌다. 그리고 나중에 내 사무실로 와. 할 말이 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샵의 가장 구석진 곳으로 향했다.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 피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였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상사의 분노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종종 눈치 없음으로 간주되었다. 동료들은 생존을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윤 회장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 섣불리 정체를 드러낼 때는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실장님,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박 실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아, 저희는 체계적으로 합니다. 신입들은 처음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게 해요. 급하게 서비스 업무를 맡기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윤 회장 부인이 계속 물었다. 빠른 애들은 한 달, 보통은 2달 정도면 손님 응대를 시작해요. 박 실장이 말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요. 윤 회장 부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3개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특별한 케이스라고? 이건 터무니없어. 그녀는 속으로 분노를 사겼다. 박 실장의 말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의 학력과 능력을 생각하면 그녀가 특별한 케이스라는 변명은 터무니없었다. 바로 그때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박 실장이 다시 지연을 향해 소리를 쳤다. 지연, 수건도 제대로 못 접나? 그의 목소리가 샵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손님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이래서 신입은 신입이야.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는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다시 접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윤 회장 부인은 케어 침대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나의 며느리를, 내 아들의 아내를 저렇게 대하다니. 그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다. 저 아이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윤 회장 부인이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실력이 부족해서요. 박 실장이 한숨을 쉬며 답했다. 3개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기본기가 안 되어 있어요. 윤 회장 부인은 속으로 비웃었다. 기본기가 없다고? 지연의 실력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지연은 런던에서 호텔 경영학 석사를 받고 여러 호텔에서 인턴십을 하며 기본기를 넘어선 인재였다. 케어가 계속되는 동안 윤 회장 부인은 더 많은 것을 목격했다. 지연이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모두 바쁘다며 외면하는 모습,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만 질책받는 모습, 모든 것이 조직적인 따돌림처럼 보였다. 한국 사회에서 갑질은 단순히 상사와 부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료들까지 끌어들여 약자를 고립시키는 시스템이었다. 이제 충분히 봤어. 윤 회장 부인은 속으로 다짐했다. 나의 며느리를 이렇게 짓밟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그녀의 눈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샹들리에의 빛이 그녀의 결심을 비추는 듯 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르네상스 스파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해외 VIP 고객들을 맞이하는 중요한 날이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바짝 긴장했고, 박 실장은 아침 미팅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은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의 말이 샵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해외 VIP 분들이 오시는데 우리 샵에 명성이 걸려 있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호텔 전체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중요한 날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지연도 미팅에 참석했지만 여전히 뒤쪽 구석에 서 있었다. 박 실장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는 듯 했다. 미팅이 끝난 후
박 실장은 지연을 따로 불렀다. 지연, 너는 오늘 특히 조심해. VIP 손님들 계실 때 괜한 실수로 분위기 망치지 마. 오늘만큼은 정말 조용히 있어. 네, 알겠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억울함이 치밀었다.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항상 나만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왜 항상 의심받아야 하는 걸까? 오전 11시 첫 번째 해외 VIP 고객이 도착했다. 일본에서 온 50대 여성으로 통역사와 함께였다. 박 실장과 선배 직원들은 최고급 서비스로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샵에서 최고의 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 실장이 어색한 일본어로 인사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다. 박 실장의 일본어 발음이 상당히 부자연스러웠다. 내가 저 자리라면 훨씬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지연은 런던 유학 시절 일본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익힌 유창한 일본어를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실력을 드러낼 기회조차 없었다. 그녀는 구석에서 조용히 수건과 용품을 정리하며 일본어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했다. 손님이 특별한 알레르기에 대해 말하는 것도 들렸지만 통역사가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연, 쓰레기통 비워 와. 박 실장이 퉁명스럽게 지시했다. 지연이 쓰레기통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일본 손님이 뭔가를 물었다. 그런데 통역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박 실장은 당황하며 어설픈 일본어로 중얼거렸다. 아노, 스코시, 마테. 손님은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답답했다. 손님이 묻는 것은 간단한 질문이었다. 케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사용하는 제품의 성분에 대한 것이었다. 지연이라면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었지만 나설 수 없었다. 내가 저 자리였다면?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다. 지연, 지금 뭐 하는 거야? 박 실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손님 계신데 그렇게 어슬렁거리면 어떡해? 손님과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청소는 손님 없을 때 하는 거야. 박 실장이 더욱 날카롭게 말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까 3개월이 지나도 발전이 없는 거야. 일본 손님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바라봤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신입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요. 박 실장이 손님에게 사과했다. 이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책임감이 부족해요.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손님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다니 더군다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장비 문제로 VIP 케어 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박 실장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지연, 내가 어제 청소할 때 뭔가 건드린 거 맞지? 그가 다그쳤다. 장비가 갑자기 이상해졌잖아. 정말 아니에요. 저는 장비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지연이 당황하며 해명했다. 사실 그녀는 항상 조심스럽게 청소했다. 그럼 왜 갑자기 고장이 났겠어? 박 실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내가 청소하면서 실수한 게 분명해. 이래서 신입은 믿을 수가 없다고. 일본 손님뿐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샵 전체가 어수선해졌다.
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청소만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박 실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한 거야? 오늘 VIP 행사 망치면 내 책임이야. 알겠어? 호텔 전체에 누가 될 뻔했어. 윤 회장 부인은 케어 침대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다. 저건 완전히 선을 넘었어. 장비 고장을 아무 근거 없이 신입 탓으로 돌리다니. 그것도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한국의 갑질 문화에서 이런 행위는 약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자주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잘못된 상대를 건드린 것이었다. 내 앞에서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박 실장이 최후 통첩을 내렸다. 내가 실수해서 오늘 행사가 망쳤으니까 손님들께 제대로 사과하라고.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무릎을 꿇으라는 말에 그녀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했다. 3개월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느낌이었다. 샵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다. 일본 손님도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윤 회장 부인은 마스크팩을 받은 채 의자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주었다. 내 며느리를, 내 아들의 아내를 이렇게 무릎 꿇리다니. 지연이 천천히 무릎을 굽히려는 순간 윤 회장 부인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복수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다. 오늘 본 모든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지연아,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샹들리에의 빛 아래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진짜 전쟁이 시작될 때였다. 저녁 6시 바쁜 하루가 끝나고 르네상스 스파는 조용해졌다. 해외 VIP 행사는 겨우 마무리되었지만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오늘 겪은 모욕, 특히 박 실장이 손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했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행히 급한 전화로 그 상황은 모면했지만 그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연은 혼자 남아 마지막 정리를 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고 박 실장은 사무실로 들어간 상태였다. 샹들리의 은은한 불빛이 샵을 비추며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지연은 걸레를 들고 멈춰서서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손님들 앞에서 받은 굴욕과 동료들의 침묵을 떠올렸다. 한국 직장 문화에서 흔히 보이는 집단적 따돌림은 약자를 더욱 고립시켰다. 지연은 그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샵을 나와 호텔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그녀의 비밀 피난처였다. 힘들 때마다 와서 마음을 추스르는 장소였다. 차가운 저녁 바람이 뺨을 스쳤다. 지연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어머님, 정말 이게 옳은 길인가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3개월 전 시어머니 윤 회장과의 대화가 떠올랐다. 지연아,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난다. 그때 비로소 누가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인지 알 수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더 강해질 거야. 하지만 지금 지연은 강해지기보다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듯했다. 매일의 모욕과 무시가
그녀의 자신감을 갉아먹었다.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때 정원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연이 고개를 돌리니 뜻밖에도 윤 회장 부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 달리 수수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었지만 그녀의 우아함은 여전했다. 어머님, 지연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다. 어떻게 여기에? 지연아, 너 여기 있었구나. 윤 회장 부인이 다가와 지연 옆에 앉았다. 오늘 하루 어땠니?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시어머니에게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실망할까 두려웠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교육 방침이었으니까. 그냥 평소와 같았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윤 회장 부인은 지연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다. 며느리의 눈가에 깃든 피로와 위축된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연아,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윤 회장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괜찮은 거야? 그 따뜻한 목소리에 지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3개월 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요? 윤 회장 부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며느리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오늘 박 실장님이 저한테 지연이 말을 시작하다 멈췄다. 시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뭐라고 했는데? 윤 회장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제가 실수해서 행사를 망쳤다면서 손님들 앞에서 윤 회장 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이미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아직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행히 급한 전화가 와서 그 상황은 넘어갔어요. 지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하지만 어머님,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윤 회장 부인은 지연의 손을 꽉 잡았다.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지연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녀의 목소리에 다른 뉘앙스가 느껴졌다. 어머니가 오늘 직접 확인해 봤어. 윤 회장 부인이 천천히 말했다. 네가 받는 대우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지연의 눈이 커졌다. 어머님이 직접? 그래, 내가 오늘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해서 샵에 갔었어. 윤 회장 부인이 고백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봤어. 박 실장이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른 직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지연은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다. 오늘 박 실장이 유난히 더 심하게 굴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의 반응까지. 어머님이 그 손님이셨어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래, 내가 다 봤어. 윤 회장 부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저들이 내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목격했어.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한국의 재벌 가문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종종 긴장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윤 회장 부인은 달랐다. 그녀는 지연을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호텔 그룹의 미래를 함께 이끌 동반자로 보았다. 어머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 물었다. 윤 회장 부인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겠지? 진짜 배움은 자신을 지키는 용기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이해받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설 차례다. 윤 회장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보여줄 때가 왔어.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하지만 지연의 가슴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는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었다. 어머님, 감사해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이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야. 윤 회장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함께 싸워보자. 정원의 별빛 아래 두 여성이 손을 맞잡았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도전, 특히 재벌 가문의 며느리로서의 압박과 직장 내 갑질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순간 지연은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진짜 방역이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주일 후 그랜드 호라이즌 호텔의 본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VIP 행사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중요한 전 직원 회의였다. 에스테틱 샵 직원들도 모두 참석했다. 박 실장이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시작했다. 지난주 해외 VIP 행사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저희 샵의 우수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았어요. 회의실에 앉은 다른 부서 관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실장은 더욱 우쭐하며 말을 이어갔다. 특히 제가 직접 일본어로 응대해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지연은 뒤쪽에 앉아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실제로는 통역사가 대부분을 처리했는데 마치 자신이 전부 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일부 신입 직원의 실수로 약간의 차질이 있었어요. 회의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지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참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호텔 총지배인이 물었다. 신입 직원이 장비를 잘못 건드려 케어 스케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박 실장이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다. 다행히 제가 빠르게 대처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요.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완전히 거짓이었다. 장비 문제는 오래된 기계의 자연스러운 고장이었는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 오늘 성공은 다 제 덕분이죠. 박 실장이 뻔뻔하게 말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 특히 지연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평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이 조용히 들어왔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평소 화려한 정장 차림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총지배인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다. 회장님!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다. 박 실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급히 일어났다. 앉으세요, 모두들.
윤 회장 부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오늘 특별한 이유로 이 자리에 왔어요. 박 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회장님, 갑자기 오늘 우리 에스테틱 샵을 손님으로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윤 회장 부인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갑질이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박 실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가 더듬거렸다. 박 실장, 당신이 방금 신입 직원 탓을 했다고 했죠? 윤 회장 부인이 차갑게 물었다. 장비 고장도 신입 탓이고 모든 문제가 신입 때문이라고 했나요? 그게 박 실장이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윤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해서 샵에 갔는데 당신이 신입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박 실장은 완전히 당황했다. 오늘 손님 중에 회장이 있었다고?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을 모욕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죠. 윤 회장 부인이 계속 말했다. 그게 당신이 말하는 교육인가요? 회의실에서 다른 관리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호텔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받았다. 회장님, 그건 박 실장이 해명하려 했지만 윤 회장 부인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당신이 방금 거짓말로 도배한 보고서예요. 장비 고장을 신입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공로만 부풀렸죠. 박 실장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완전히 들통난 상황이었다. 지연 씨, 앞으로 나와 보세요. 윤 회장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지만 이번에는 당당했다. 윤 회장 부인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이분이 바로 제 며느리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에스테틱 샵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네? 미경이 어리둥절하게 말했다. 지연 씨가 회장님의 그렇습니다. 윤 회장 부인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아들의 아내이자 이 호텔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이에요. 박 실장은 얼어붙었다. 자신이 3개월 동안 괴롭혔던 신입이 회장의 며느리였다니. 박 실장, 당신이 짓밟은 건 단순한 신입 직원이 아니었어요. 윤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내 며느리였고 이 호텔의 미래였습니다. 박 실장은 그대로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윤 회장 부인이 비웃었다. 그럼 신분을 알았으면 다르게 대했다는 말인가요? 그게 더 문제네요. 다른 관리자들의 시선도 차가워졌다. 이런 갑질이 호텔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지연,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봐. 윤 회장 부인이 며느리를 격려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당당하게 말했다. 저는 이제 숨어 있지 않겠습니다. 진짜 배움은 용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회의실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박 실장의 흐느끼는 소리였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 실장, 일어나세요. 윤 회장 부인이 냉정하게 말했다. 무릎 꿇는다고 지난 3개월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박 실장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가 말하려 했지만 윤 회장 부인이 제지했다. 사과는 지연에게 하세요. 3개월 동안 당신이 모욕한 사람은 접니까? 박 실장은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 씨, 아니, 지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지연은 차분히 그를 바라봤다. 박 실장님, 저에게 사과하실 일은 제 신분 때문이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녀의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만약 제가 정말 평범한 신입이었다면 그런 대우가 당연했나요? 사람은 신분과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해요. 회의실의 관리자들은 지연의 말에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성숙한 태도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박 실장,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윤 회장 부인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15년 경력이라고 해서 갑질을 용납할 수는 없어요. 박 실장이 애원했지만 그녀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에스테틱 샵 직원 여러분, 윤 회장 부인이 다른 직원들을 바라봤다. 지난 3개월 동안 지연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경과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미경이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연님, 정말 죄송해요. 수진도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는 동료들을 더 챙기겠습니다. 지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화가 났지만 조직 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점도 이해했다. 앞으로 우리 샵은 지연이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윤 회장 부인이 발표했다. 그동안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지연은 깜짝 놀랐다. 어머님, 저는 아직... 지연아, 지난 3개월 동안 네가 보여준 인내와 성실함이 바로 리더십이야. 윤 회장 부인이 따뜻하게 말했다. 경험은 앞으로 쌓아가면 돼.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야. 총지배인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관리자들도 따라 박수를 쳤다. 지연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이번에는 감동 때문이었다. 여러분, 지연은 런던에서 호텔 경영학 석사를 받았고 여러 언어를 구사합니다. 윤 회장 부인이 소개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재예요.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 무시했던 신입이 이런 실력자였다니. 앞으로 우리 샵은 지연의 리더십으로 새롭게 도약할 겁니다. 윤 회장 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지연은 윤 회장 부인과 함께 샵으로 돌아왔다. 박 실장은 이미 물건을 챙겨 떠난 상태였다. 지연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윤 회장 부인이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무서워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할 거야. 윤 회장 부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보여준 용기가 바로 리더의 자질이야. 지연은 샵을 둘러봤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책임이었다.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다. 미경 씨, 수진 씨, 지연이 동료들을 불렀다. 앞으로 함께 더 좋은 샵을 만들어 가요. 서로 존중하고 도움을 주는 곳으로요. 네, 지연님. 미경과 수진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샵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지연은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바탕으로 모든 직원을 세심하게 챙겼다.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친절하게 교육했고 실수를 해도
격려했다. 지연님, 정말 감사해요. 새로 들어온 신입이 말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더 잘 알죠. 누구나 처음엔 서툴 수 있어요. 몇 달 후 에스테틱 샵은 호텔 내 가장 인기 있는 부서가 되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손님들의 후기도 훨씬 좋아졌다. 지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윤 회장 부인이 보고를 받으며 말했다. 네가 만든 변화가 호텔 전체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 어머님 덕분이에요. 지연이 감사히 말했다. 그때 용기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어느 저녁, 지연은 다시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윤 회장 부인이 함께였다. 지연아, 이제 진짜 의미를 알겠지? 윤 회장 부인이 물었다. 네.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진짜 강함은 참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거였어요. 샹들리의 불빛이 정원까지 은은하게 비쳤다. 지연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희망이 반짝였다. 3개월의 시련이 만들어낸 진짜 성장의 결과였다. 넌 이제 이 집안의 진짜 주인으로 설 자격이 있어. 윤 회장 부인이 따뜻한 미소로 손을 잡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스스로 그걸 증명해냈어.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반짝였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